이번 영상은 내가 지금까지 리링크를 플레이해왔던 여정들을 정리했어. 이 게임의 내 플레이 시간은 약 60시간 정도 즐겼어. 진도는 이제 막 DLC에 진입한 상태야. 보스 퀘스트인 시에테, 송 대결을 앞둔 상황이지. 원래는 DLC 엔딩까지 본 후 리뷰를 남기려고 했는데 본편의 분량이 어마어마해서 이걸 나눠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 이 게임은 정말 미친 분량의 콘텐츠라는 걸 실감하고 있어. 나는 스토리는 하드 난이도로 시작하였고 엔딩까지 약 15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난번에 입문 당시 스토리까지만 클리어한 후 첫인상에 대하여 영상을 올렸었어. 스토리를 클리어한 시점부터가 이 게임의 튜토리얼이 끝난 상태이고 본격적인 엔드 콘텐츠가 열리게 돼. 이후 하드, 베리 하드, 익스트림, 매니악, 프라우드 난이도가 있는데 이걸 전부 미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5시간 정도 걸렸어. 프라우드 난이도까지가 본편 콘텐츠이고 그 이후로는 DLC 콘텐츠야. 나는 하드 난이도를 고인물 유저의 도움을 받아서 2시간 만에 베리 하드에 진입하였고 이때부터는 온라인에 유저들이 등록해놓은 캐릭터를 임시 영입할 수 있는 서포트 기능을 사용하여 혼자서 쭉쭉 밀었는데 퀘스트가 정말로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많았어. 여기서 꽤 중복된 몬스터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점점 어려운 패턴들이 추가된 방식으로 등장하더라고. 계속 비슷한 보스들을 만나다 보니 질릴 때도 있긴 했는데 그때마다 서포터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했던 것 같네. 캐릭터 육성은 주 캐릭터로 키우고 있는 지타만 키웠어. 파티에 있는 다른 캐릭터 3명의 육성은 방치한 상태였는데도 강력한 서포터 캐릭터 덕분에 쉽게 올라올 수 있던 것 같아. 매니악 난이도로 진입할 때쯤 80레벨을 달성했고 이때부터 보스 2마리를 상대하는 쌍쾌가 등장하는데 나는 몬헌 쌍쾌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익숙했지만 액션에 익숙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간신히 프라우드 난이도에 진입했는데 이 구간부터 서포터의 도움을 받아도 캐릭터 육성 없이는 도저히 퀘스트 클리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 레벨 90쯤에 이 난이도 단계에 진입했는데 보스 3마리를 동시에 상대하는 악랄한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나면 이번에는 장비를 풀강해도 데미지가 제대로 안 박히는 엄청난 맷집과 아픈 공격들을 겪어야 해. 이건 도저히 나 혼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온라인에 방을 파서 고인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고맙게도 고인물들이 도와줘서 DLC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하자면 만약에 뉴비인데 막히는 구간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에 방을 판 후 도움 요청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돼. 뉴비들을 도와주려는 고인물분들이 되게 많거든. 대신에 도움을 받으면 꼭 감사의 표시를 남겨야 해. 프라우드 난이도쯤부터 온라인 유저가 많은 게 눈에 띄었어. 방을 팠더니 매칭이 빠르게 잡혔고 나랑 비슷한 레벨의 유저들도 많이 있어서 같이 즐겁게 게임을 했네. 고인물 한 분이 뉴비 3명을 위해서 통나무를 들어주신 거지. 특히 프라우드 난이도 마지막 퀘스트 베이모스는 진짜 얘는 프라우드보다 더 높은 난이도 같았어. 광견병 마냥 미쳐 날뛰는데 몬헌의 격앙라잔이 연상되더라고.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로 3명 다 들어눕고 난리였음. 아마도 혼자서 클리어하려면 파티 4명 전부 풀강화시켜도 정말 어렵게 클리어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 프라우드 난이도를 클리어하고 나니까 플레이 타임은 약 40시간 정도였고 드디어 후속장 엔디리스 라그나로크에 진입하였지. 그리고 나서 시에테, 송을 상대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진행했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맵 곳곳에 숨어있는 개딱지를 모두 모으면 엄청 좋은 진을 준다길래 그걸 모았고 또 캐릭터마다 별도의 스토리가 있는 이벤트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능력치가 강화되고 추가 진 슬롯이 열린다길래 그것도 클리어했지. 여기서 진은 몬헌의 장식주와 비슷한 강화 시스템인데 캐릭터를 강화시키면 진 슬롯이 추가되는 시스템이야. 내가 알기로 최대 12개 슬롯까지 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공격력 강화나 회피 시 무적 시간 강화 등 다양한 종류의 진을 장착시켜서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형태지. 내 주력 캐릭터인 지타의 경우 크게 딜러형과 서포터형으로 나뉘는데 스킬 배치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굉장히 자유성이 많이 부여된 느낌이었어. DLC 구간에 진입하면 본편보다 전투 스타일이 더 갈라진다고 하더라고. 이 게임의 육성 시스템을 겪어보고 느낀 점은 마치 드래곤볼을 보는 느낌이야. 중간중간 힘든 고비가 찾아오는데 이걸 어렵게 극복하고 나면 어느새 내 캐릭터는 엄청나게 강해져 있어.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느낌이지. 이런 성장 구조로 짜여진 건 캐릭터 강화 시스템의 스탯, 스킬, 진슬롯 이렇게 4가지 강화 요소가 한 곳에 전부 묶여있는 형태인데 보스 몬스터를 잡으면 얻는 MSP 포인트로 능력치 하나씩 교환해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 포인트를 한꺼번에 모아서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
프라우드 난이도까지 모두 밀고 나면 그래도 캐릭터 2명까지는 100% 강화 상태를 만들 수 있어. 이게 끝은 아니고 DLC 진입하면 여기서 또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열리게 돼. 내가 60시간 동안 이 게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매번 캐릭터가 성장할 때마다 전투력이 눈에 띄게 상승을 하는 게 보이고 체감이 돼. 이러니까 게임을 계속 붙잡게 되는 거야. 헌팅 액션 장르이다 보니 한 퀘스트당 전투 시간이 짧으면 5분, 길면 15분 이상일 정도로 길어서 전투가 끝나면 피로해질 수밖에 없게 돼. 나는 이 게임을 한 번 키면 최대 3시간이 한계더라. 게임을 마친 뒤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자꾸 이 게임만 떠오름. 그리고 1시간 휴식을 하고 난 뒤 다시 게임을 켜게 되지. 미친 중독성이야. 그게 엄청난 노가다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아까 말했던 개딱지 모으는 것도 사람들이 욕하면서 다들 모으지만 사실은 개딱지를 안 모아도 돼. 그런데 내 캐릭터의 전투력을 올리고 싶은 욕심에 모든 맵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게 만들지. 이 게임은 노가다 요소가 심한 편인 건 사실이야. 그치만 그 노가다를 극복했을 때 받는 보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속하게 됨. 육성 시스템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스와의 전투를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점이지. 이건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런 레이드 형태의 보스의 패턴을 파악해서 전투를 하는 게 반복해도 쉽게 질리지 않더라고. 몬스터의 패턴을 파악하면서 나의 컨트롤 실력도 상승하며 극복하는 즐거움 때문에 계속 붙잡게 만드는 것 같아. 좋은 전투 시스템에 보상이 확실한 육성 시스템이 결합되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 탄생하는지 이미 몬스터 헌터가 그걸 보여줬었지. 나는 지금은 궁극 무기를 제작하고 있고 무기 레벨을 150까지 올리고 나면 무기를 각성시킬 수 있는데 극동공소라고 불리는 로그라이크 던전을 도는 중이야. 여기서 무기 강화 재료를 얻을 수 있거든. 그리고 파티 캐릭터 4명은 100레벨까지 채운 후 DLC 퀘스트에 도전하려고 해.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내가 60시간 동안 플레이를 해온 여정이었어. 기본적으로 액션 게임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임인 것 같아. 콘텐츠 후반부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지만 도대체 마지막 퀘스트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콘텐츠 분량은 이 게임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앞으로 DLC 콘텐츠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되네. 내 취향이 잘 맞아서 정말 재밌게 즐기는 중이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야. 그럼